안녕하세요. 저 이름은 이기복이고 나이는 올해 40살이고요. 공부한 기간은 총 9개월. 작년 5월 달에 학원 등록해가지고 정규반 한 번 듣고 레벨 1, 레벨 2 듣고 이번에 시험 응시해가지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토목 시공기술사를 준비한 계기가 아까 좀 얘기했는데 제 바로 옆에 사무실에 좀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준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학원을 등록하는데 저도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용어가 어떻게 되고 시험을 어떻게 치고 400분 어떻게 치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첫날 와서 이게 저희 여기 교수님한테 이제 뭐 찍힌 문제 뭐 이런 소리 들을 때도 뭐 한 수업을 2, 3주 동안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. 이제 수업 듣는 내용 자체도 잘 못 알아듣고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여쭤보려도 좀 약간 좀 소심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처음에 오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.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숙제는 열심히 했어요. 처음에 와가지고 용어반 그 기출문제 그 숙제랑 그 다음에 소술반 숙제, 그 다음에 장판지 했는 거, 그 다음에 장판지 매주 시험 치는 거 이제 100%다 외우도록 노력했고요. 그렇게 가 첫 시험은 이제 저희 특강 치기 전에 이제 과연 내가 시험을 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특강 수업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. 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답안지 이제 어떻게 하면 12페이지를 채운지도 제가 그때는 배웠고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모의고사를 한번 저는 이제 200분 모의고사를 쳤거든요. 용어 100분, 그 다음에 소술 100분을 쳐가지고 그 시험 친 걸 이제 교수님이 첨삭 한번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한번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첫 시험 제가 3개월 공부하고 치니까 55점, 54점 해가지고 5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감이 너무 붙어가지고 55점 맞았다니까 주위 사람들도 너무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만 더 하면 이제 합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신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작년 시험이 이제 8월 달이 마지막이었고 이제 3개월 뒤 시험이 없었거든요. 왠지 좀 약간 사람도 좀 처지게 되고 수업도 좀 잘 안 오게 되고 좀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레벨 2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. 레벨 2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가 저녁에 쪽지 시험을 치는데 카카오톡으로 쪽지 시험을 치는데 제가 그거를 못 적겠더라고요. 이제 계속 이제 교수님이 이제 첨삭을 해 주시는데 첨삭해 주는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못 지키겠더라고요. 특강 때 들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그 특강 때 들었던 거는 이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 제가 이제 좀 깨달았고요. 교수님은 이제 좀 완벽한 이제 저희 수험생의 이제 그 답안지 그렇게 이제 꿈이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첨삭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 시험 치기 한 2, 3주 전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이거 제가 여기 학원 와서 모의고사 치는데도 계속 답안지 작성을 시간 내에 못하고 그리고 또 용어 시험 치는데도 사실 저는 용어를 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용어도 잘 못했는데 하루에 공부 시간은 월요일부터 한 학원 금요일 나오니까 목요일까지가 하루에 1시간 정도,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 시험 치면 그 30분 정도, 그 정도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.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이제 교수님 첨삭해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남의 그 도둑질 한다고 남의 거 첨삭했는 것도 제가 다 읽고요. 제 거 첨삭했는 거 읽고, 제가 용어 책은 안 읽어도 그거는 제가 다 읽었거든요.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토목 시공 기술사 저희 다 준비하시는데 엄청 이제 광범위하잖아요. 답이 하나의 문제와 대책점 해가지고 각 현장마다의 문제점, 대책점이 다 틀리니까 이게 답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결국 내가 아는 지식 선에서 시험을 치는 거다 이렇게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12페이지에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어떻게 항상 적었냐면 저는 저희 답안지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. 엑스트라가 없고 소론, 결론,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만 적었습니다. 저는 답만 적고 만약에 찍힌 문제가 하나이면 그 다음에 아이템을 12개를 적고 찍힌 문제가 2개이면 6개, 6개 그냥 간단하게 찍힌 문제가 3개면 4개, 4개, 4개 이렇게 그냥 뭐 어려운 생각 안 하고 엑스트라 생각 안 하고 딱 그렇게 적었고 그럼 아이템을 좀 정도 아이템 사실적으로 뭐
저는 이제 뭐 서브 노트를 이제 모의고사 서브 노트를 아직 좀 교수님한테 죄송한데 아직 완성을 다 못했어요. 그러니까 아예 뭐 그 핵심 120 안 본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저희 쪽지 시험 칠 때는 그 부분에만큼은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수님이 다 틀립니다. 이렇게 각 개인마다 성향이 틀리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끔 첨삭을 해주시거든요. 그냥 제 답안지에 맞게끔 첨삭해준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작성하려고 노력했고요. 답안지 자체를.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교수님이 뭐 답안지 영어를 많이 넣어라. 그럼 영어 많이 넣고 저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. 그 토목 시험 교사 준비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한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공부량이 부족하다. 공부를 하라는 계속 그 첨삭 내용 계속 그 내용이 있었어요. 용어 특히 영어 공부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 시험을 쳐야 되니까 마지막 한 3주 동안 제가 용어 서브 노트만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. 그것도 제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완성을 못했습니다. 3분의 1 정도 완성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이제 치면 여기 보면 1교시 보면 여기 180점 여기 나왔는데 여기 이 점수가 저는 아직도 좀 의아한 게 제가 아는 문제가 좀 잠시 다시 봤는데 보일링하고 히빙 나왔고 그다음에 부마찰력 나왔지 않습니까? 가장 자신 있는 문제 그 두 개였고요. 나머지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진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터널의 변상 원인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찍힌 문제지 않습니까? 찍힌 문제 말고 나머지 용어들은 제가 처음 듣는 용어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100분 시험 치는 동안 한 7문제 풀었는데 더 이상 적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했는 게 이제 교수님 맨날 수업할 때 보면 이제 문제에 보면 답이 있다, 영어에 답이 있다, 막 이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. 제일 좀 제가 지금 좋고 좀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 리본 교량? 저번에 얘기했는데 어렵잖아요. 그죠? 근데 저는 장판지도 이제 사실 다 못 외웠어요. 그래서 저희 보면 준설선의 뭐 종류와 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종류를 모르니까 못 적었거든요. 종류를 몰라가지고 제가. 그냥 교수님 해준 그 내용 그냥 답안 작성하는 내용 솔직히 저는 거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. 그러니까 그 투자해가지고 180점 나왔고요. 나머지 2교시, 3교시, 4교시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상 많이 했습니다. 상상. 저 농담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시공 경력도 많이 없고 제가 하는 일이 좀 갑니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건축 현장 부대 토목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. 사실 공사를 많이 못 해봐가지고 하천, 댐, 교량 이런 건 아예 못 해봤고 그냥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냥 이거 교량 공사할 때 문제점, 내가 도로 공사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구나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템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서브 노트가 5번, 6번 반복한 게 아니라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정해진 학원에서 가르쳐준 정해진 레이아웃과 그 논지대로 해가지고 살짝 키워드가 많이 부족하죠.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그냥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적어가지고 점수가 저 되게 시험 치고 나서 떨어진 줄 알고 여기 계속 수업 들었지 않습니까? 여기 와서 열심히 들었거든요. 수업을 열심히 공부하려고. 근데 그 합격자 발표 날 시험 점수 보고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. 이렇게 점수가 높아가지고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첫 시험에는 이게 54점 나왔다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그 쪽지 시험, 카카오톡 시험이나 안 그러면 저희 모의고사 쳤을 때 그 시험 수준이 교수님이 저희한테 가르쳐준 수준이 뭐 좀 약간 높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. 그냥 그 수준대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험 치니까 좀 제 그 수준만큼은 못 쳤는데 그 약간 밑으로 해가 답안지는 이제 다 꽉 채워야 되니까 답안지 채우니까 이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. 다시 칠하면 이 점수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. 뭐 이상입니다.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. 모르는 거 채울 땐 뭘로 채웠어요? 그냥 상상으로 썼어요? 용어 같은 경우는요. 모르는 걸 채울 때 보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데 일단 용어는 정의는 외워요. 좀 외우도록 노력했는데 몰라가지고요. 스트레스
리본 교량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면 교량이지 않습니까? 그 교량의 정의를 적었습니다. 교량의 정의를. 그 교량의 정의를 적고 이번 대제목이 모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모를 때 시공 순서 적는 게 제일 좋잖아요. 시공 순서 적어주고요. 나머지는 다 똑같이 교량이라 생각하고 적어주고요. 틀은 있습니다. 틀은 아까 대제목 4개 잡아가지고요. 하나, 둘, 1번, 2번, 3번 유의사항 뭐 대책 이렇게 적고요.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일기시 보면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가 보니까 23점에서 20점 사이에 나오더라고요.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. 아는 문제는 대제목을 5개 정도 잡았고요. 이 대제목 5개가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저희 4개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? 4개. 그러니까 정의,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도에 들어가고, 그다음에 유의사항, 대책 들어가는데 마지막이 연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연관 있는 거. 뭐 예민비나 뭐 트로피 이렇게 연관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. 보면, 영어 공부하다 보면. 그게 생각나는 그걸 적으니까 답안지 좀 점수가 좀 잘 나온 것 같고요. 서술 같은 경우는, 제가 이게 점수가 좀 잘 나온 걸 생각해 보면 엑스트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엑스트라를 사실 잘 적으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데 저희처럼 공부 기간이 이렇게 막 2년, 3년 안 넘어간 경우에는 엑스트라가 답안지 채운 거밖에 그 채점관에다 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그냥 좀 그림 좀 더 크게 넣어가지고 칸을 좀 더 차지해가지고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냥 엑스트라를 안 넣고 현장 경험도 안 넣고요, 저는. 서론, 결론, 답안만 적고, 그 다음에 대신, 대소랑, 그 다음에 레이어 좌우 해가지고 그림 한 페이지 3개 넣으려고 노력하고, 도에 뭐 표, 뭐 그림표 이렇게 넣으려고 노력했고요. 그 다음에 4줄, 2줄, 1줄, 뭐 5줄, 2줄, 1줄 요거 지키려고 노력했고요. 그냥 그렇게. 뭐 또 다른 뭐 있으십니까? 질문 주시면 박수를 마치겠습니다.